1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어제와 달리 오늘 LA 카운티 신규 확진자는 15,664명, 사망자는 102명을 기록했습니다. 육군이 백신 미접종 장병들을 강제로 전역시키는 초강수 방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혈액 부족 사태로 수술 날짜를 연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동유럽에 병력 3,0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러시아는 강하게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어제와 달리 오늘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15,664명, 사망자는 102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확산세는 줄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2만 4천여 명으로 지난 2주 전과 비교해 44% 감소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4일 80만 명을 넘었지만 2주일여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2주 동안 뉴욕은 74%, 뉴저지의 경우 70% 감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40% 줄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후행지표인 사망자는 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7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2,600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39% 증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앞으로 4주 동안 6만 5천여 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은 이틀 만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이 30살 이하 성인 남녀 36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일반적으로 잠복기를 포함한 2주 후가 아닌 이틀 만에 증상이 나타났고 5일째 감염력이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9일 후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일부는 12일까지 확인됐습니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 코막힘, 콧물, 재채기, 목 부음 등이 나타났고 일부는 두통, 몸살, 피로, 열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자 중 심각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냄새를 맡지 못했지만 90일 내 정상으로 돌아왔고 3명은 지금도 회복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참가자를 일부러 감염시켰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 감염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첫 사례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육군이 백신 미접종 장병들을 강제로 전역시키는 초강수 방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 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워머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백신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접종을 거부한 장병은 즉각 전역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장병들이 군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처라는 것이 이번 명령의 배경입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의도적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지휘관 6명이 보직 해임됐고 3,073명의 장병들에게 경고장이 전달됐습니다. 강제 전역 명령은 현역 장병은 물론 예비군과 육사 생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혈액 부족 사태로 수술 날짜를 연기한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며 캘리포니아주는 헌혈 기증자에게 $500의 세금 추가 환급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의 급증으로 미국 내 혈액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내 혈액 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적십자는 공급량이 부족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병원들에서는 중환자들의 수술 날짜를 연기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Every 2 seconds, someone in the U.S. needs blood, whether that is somebody who's going through a complicated childbirth, somebody who needs a cancer treatment, those with sickle cell disease, those that suffer a traumatic traffic accident and they need those transfusions, and so the need for blood is constant. 이처럼 혈액 부족이 심각해진 것은 헌혈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적십자를 비롯한 혈액 수집 기관들은
그동안 업체 또는 대학에서 주최하는 헌혈 행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오미크론의 발생 이후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원들의 직원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혈액 부족 사태가 지난 10년 사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Yeah, the pandemic kept everybody in, and there's not as many like blood drives at work because there's no work going on at offices. So, and there's no blood drives at schools because schools were locked down, and so yeah. And if you look around here, there's like nobody here today. 상황이 이렇게 되자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헌혈 기증자에게 $500 상당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26일 심의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적십자사는 헌혈 기증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슈퍼볼 티켓과 호텔, 비행기 티켓 등을 상품으로 내놓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 바로 인종증오범죄입니다. LA가 전국 도시들 가운데 인종증오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한편 뉴욕의 60대 한인업주는 흑인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LA가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증오범죄가 발생한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버나디노 캠퍼스의 증오극단주의 연구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LA시에서는 모두 651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1%가 늘어난 것이고 지난 1970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한인사회 피해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델리업소를 운영하는 60대 한인 남성이 흑인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뉴욕 경찰은 아시안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업소 내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저항 의지가 없는 피해 남성을 계속해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아시안 증오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유럽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동유럽에 병력 3,0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을 밝혔는데 러시아는 강하게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군이 동유럽에 병력 3,000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이후 미군이 증원되는 건 처음입니다. 1,700명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 300명은 독일에 배치되고 독일에 주둔하던 1,000명은 우크라이나 접경 루마니아로 이동할 거라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크림반도, 벨라루스 등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It's important that we send a strong signal to Mr. Putin and frankly to the world that NATO matters to the United States. It matters to our allies. 미국은 이와 별도로 지난주 미군 8,500명에 대해 동유럽 파병을 준비하라는 대기 명령을 발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도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인근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ussia stays on an escalatory path, which they clearly have, we will make force posture adjustments to deter and defend against any aggression. 미국은 유럽의 다른 나토 국가들도 동유럽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배치될 미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싸우진 않을 거라며 파병도 일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결정에 나토는 환영의 뜻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강력한 연대의 신호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근거 없이 이뤄진 파괴적 조치다, 군사적 긴장을 늘리고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중서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 폭풍 영향으로 육로와 항공편의 운행이 중단됐는데 중서부 지역을 방문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서부 일대를 강타한 폭설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멕시코와 콜로라도, 오클라호마와 캔사스, 미주리와 일리노이, 인디애나와 미시간 등 중서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서부 지역을 오가는 항공기 2,1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통과하는 암트랙 열차도 운행을 중단했는데 일리노이 지역의 경우 버스편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이번 폭설로 미주리와 오클라호마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성화봉송은 시작됐지만 올림픽 관계자와 선수단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중국의 농구 스타 야오밍이 올림픽 성화를 다음 주자에게 넘겨줍니다. 베이징 시내를 질주하는 주자들에게 시민들이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성화 봉송에는 국내외 인사 1,200명과 로봇, 자율주행차도 참여합니다. 베이징 시내는 물론 만리장성과 황제의 여름궁전이었던 이화원 등 베이징 안팎의 명승지를 돌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今年的春节又赶上冬奥会，双奥之城，双喜临门，非常高兴，真的非常高兴。 성화가 넉 달간 전국을 돌았던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에 비하면 기간과 참여 인원 모두 대폭 축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입니다. 경기장과 선수촌, 훈련시설 등도 외부와 철저히 격리하는 이른바 폐쇄 루프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선수단과 취재진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시작한 지난달 23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올림픽 관계자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230명을 넘어섰습니다. 没有疫情防控的安全，就没有安全办赛。我们坚持把参会各方的健康安全放在首位。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비상대책이 필요한 확진자 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폐쇄루프 밖에서 올림픽과 베이징을 취재하는 언론사들을 위해 이곳 베이징의 중심가 장안대로에 별도의 올림픽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모든 진행 과정은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화물열차 약탈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토렌스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던 용의자 5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토렌스 경찰국은 지난 일요일 오전 화물열차에서 박스를 탈취하고 있는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기차 화물칸 잠금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한 뒤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들은 화물열차 여러 대를 파손해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된 5명의 용의자들은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LA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화물열차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한국차 판매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모두 9만 3천여 대의 차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판매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지난달 총 3,600여 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판매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도 늘었는데 지난달 현대기아 브랜드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1,700여 대를 팔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판매가 늘었습니다. 이는 높아진 유가로 친환경차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었고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와 같은 신형 전기차들이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